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독일의 한 카페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독일 청년이 친구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청년이 친구에게 한국의 눈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치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개념을 외국인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구나.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매력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정말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미국의 유명 여행 유튜버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540만 명이 넘는 정말 유명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전 세계 195개 나라를 모두 다녀본 후에 최고의 도시 3곳을 선정했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가 레바논의 베이루트, 두 번째가 우리나라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서울에 대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도쿄나 태국의 방콕 같은 도시만 주목하지만 서울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도시다라고 했거든요. 이분이 서울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발견한 서울의 매력을 하나씩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한식의 다양성에 대해 극찬을 했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고급 한정식까지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의 밤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며 밤거리를 걷는 그 자유로움과 안전함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해외에서는 밤늦게 거리를 걸으면서 술을 마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새벽까지도 안전하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가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니었어요. 2025년 미국의 유명 럭셔리 여행 매거진에서 올해 최고의 여행지로 서울을 선정했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는 점을 꼽았어요. 실제로 서울에는 현재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수십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비싼 레스토랑만 미슐랭 스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동네 한식당까지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음식점들이 미슐랭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해외 매체들이 특히 주목한 건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접근성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 냉면집은 한 그릇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런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 문화는 K-팝만이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6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니까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가장 좋아했는지 아시나요? K-팝 콘서트나 한류 스타들을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우리의 일상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문화, 서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빠르면서도 따뜻한 서비스 정신 같은 것들이에요. 최근에 해외여행 매체들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방문 전에 꼭 알아야 할 예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미리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우리의 개인 공간 존중 문화예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해요. 특히 대중교통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는 문화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발 문화도 외국인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부분이에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게 당연한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이런 문화가 없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한 독일 관광객이 남긴 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집에 초대받았을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정말 집 주인을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건 젓가락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해외 매체들이 한국의 젓가락 예절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특히 젓가락을 밥그릇에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예절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외국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 문화의 깊이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상에 대한 예의, 죽음에 대한 존중, 이런 깊은 의미가 담긴 작은 예절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프랑스 관광객이 남긴 후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규칙인 줄 알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민족인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정말 감탄하는 건 우리의 연장자 존경 문화예요. 지하철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어른께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연장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살아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영국 관광객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이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게 느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우리의 인사 문화까지 외국인들이 배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 인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친한 사람에게 하는 인사,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모두 다르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의 눈치 문화까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구의 한 매체에서 한국의 눈치 문화를 사회적 감수성의 예술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눈치가 뭔지 설명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매체에서는 상황과 상대방을 파악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런 능력이 점점 더 연결되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눈치를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이런 감수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한 지역 매체에서 정말 흥미로운 기사를 냈어요. 독일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독일하면 정확성과 체계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의 빠른 결정력과 실행력을 정말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속도와 효율성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기사에서 한 독일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해결되는 일이 독일에서는 일주일이 걸린다. 하지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기도 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의 한국 사랑은 정말 특별해요. K-팝이나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 그 너머의 것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독일의 한 매체에서는 독일인들은 K-팝과 김치에 빠져 있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독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 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흐나 베토벤 같은 음악가들이고 괴테나 파우스트 같은 문학 작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어가 영어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라는 사실도 소개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두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독일의 통일 과정과 과거사 청산 과정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독일이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고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배우고 싶어하는 독일의 장점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독일의 수평적 조직 문화,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무 문화 같은 것들이요. 특히 독일의 맥주 문화와 옥토버페스트는 한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죠. 그리고 벤츠나 BMW 같은 독일 자동차들도 여전히 한국에서 인기가 높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구 문화를 동경하고 배우려고 했다면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K-팝이나 한류 드라마의 영향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가치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빠르면서도 정확한 일처리 능력,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능력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우리 스스로는 이런 매력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배달 문화요. 우리는 치킨이나 중국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빠르고 정확한 배달 서비스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편의점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혁신적이라고 해요.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고 공과금을 내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까지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문화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일상의 모든 소통을 하고 모바일로 모든 결제를 하고 앱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말 앞서 있다는 거예요. 한 스웨덴 관광객이 남긴 후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현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게 카드나 앱으로 해결됐다. 이런 편리함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에 대한 해외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주입식 교육이나 과도한 경쟁 같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됐는데 요즘은 한국 교육의 장점들도 많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과 끈기, 그리고 기초학력의 탄탄함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한 핀란드 교육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육의 단점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습 의욕과 성취도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의료 대응 능력이 정말 높이 평가됐거든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됐어요. 특히 드라이브스루 검사나 생활치료센터 같은 아이디어들은 전 세계로 확산됐죠. 한 이탈리아 의사가 남긴 감사 메시지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코로나 대응 방식을 배워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했다.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세계화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더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떡볶이, 순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들까지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가 정말 인기가 높아졌어요. 한 멕시코 관광객이 남긴 후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멕시코 음식이 매운 줄 알았는데 한국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매웠다. 하지만 그 매운맛이 중독성 있고 정말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자연과 전통 문화도 해외에서 정말 주목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계절 변화,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전통 건축물들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해요. 특히 한옥의 아름다움과 온돌 문화는 외국인들에게 정말 신선한 경험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러시아 관광객이 한국의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왜 한국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감탄하는 건 문화의 깊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적이고 빠른 나라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해요. 한 프랑스 문화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고궁 옆에 현대적인 빌딩이 있고 전통 음식과 퓨전 음식이 함께 존재하는 게 정말 놀랍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의 정문화도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는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한 캐나다 관광객이 남긴 후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 일을 미루고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다. 이런 친절함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 능력과 창의성이 정말 주목받고 있거든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의 세계적 성공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게임이나 앱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창의성이 정말 놀랍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어요.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